특히 이변수 함수에서 어떤 점 a, b라는 점에서 x에 관한 주어진 이변수 함수 f의 편미분 계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수적인 정의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기호로는 fx ab 또는 이 파셜 x분의 파셜 f 또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그리고 주어진 점에서의 이 변화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잘 보시면 자, 이변수 함수인데 이 b 값은 고정되어 있죠. b 값은 고정되어 있고 x에 관한 변화율을 보겠다는 얘기죠. x에 관한 변화율.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에 관한 도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편미분 계수라고 하는 것은 x를 변수로 가질 때 y는 고정되어 있고 우리 일변수 함수에 관한 이 미분 계수 정의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 y에 관한 편미분 계수 또한 이 y축에 관한 변화율을 나타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x의 값은 고정되어 있고 y 값이 변하죠. y 값이 b에서 b 플러스 k까지 변했을 때 이 y에 관한 이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점이 주어져 있고 고정되어 있을 때 편미분 계수는 일변수 함수에 관한 함수값의 변화율이다. 즉 x축에 관한 변화율, y축에 관한 변화율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편미분 계수의 계약적 의미를 잠깐 그냥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변수 함수가 주어지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공간상에 놓이는 일반적인 곡면의 형태를 갖겠죠. 자, 곡면 형태를 갖는데 자, 그래서 A, B가 주어진다. 그럼 그림에서처럼 A, B라는 점이 평면상의 어떤 한 점이 주어지겠죠. 자, 그럼 그 점에서의 이변수 함수의 값이 주어질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변수 함수의 값이 P란 점이 주어진 곡면 위에 점이 하나 주어지면 자, 우리는 이 x에 관한 편미분 계수가 의미하는 것은 다시 한번 앞에 정의를 다시 써보면요. 자, 이 정의는 y 값은 고정돼 있고 x 값이 a에서 h까지 변하죠. 자, 여기서처럼 a에서부터 a 플러스 h만큼 변해요. 자, x 값이 이만큼 변한다는 거죠. x 값이 변했을 때, 즉 x 값이 변했을 때 이 주어진 함수 값의 변화율의 b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잘 생각을 해보면 뭐가 되겠어요? 이 y 값은 고정돼 있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 있는 xz 평면 있죠. xz 평면과 평행이면서 b를 지나는 이런 평면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평면. 자, 이런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우리가 교선이 생기겠죠. 자, 이 같은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교선.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곡선이 생기겠죠. 자, 파란색의 곡선은 주어진 곡면 위에 존재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XZ 평면과 평행인 평면상에 놓이는 하나의 곡선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선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일변수의 뜻이 바로 이 P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접선을 L이라고 한다면 이것의 의미는 L의 기울기다. 어떤 점에서 P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평면을 이동시킴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교선들이 생길 텐데 그 교선들에 대한 X축 방향으로의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방법으로 Y에 관한 순간 변화율은 자, 이번에는 X 값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 Y 값이 변하겠죠. 자, Y 값이 변했을 때 그 이변수 함수 값의 변화율인데 자, X 값이 고정됐으니까 이번에는 뭐가 되겠냐면 YZ 평면과 평행이면서 X 값이 A가 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교선을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림에서 보듯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이 곡선을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주어진 곡선은 A는 고정되어 있고 Y 값이 변하는 일변수 함수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Y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냐? B에서 B 플러스 K까지 변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B에서부터 주어진 그림에서 B에서 B 플러스 K까지 변해요. 자, 그래서 Y 값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주어진 요 곡선에 있는 점들이 변하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주어진 파란색에 해당하는 곡선에 대한 이 함수값의 변화율, 즉 A, B라는 점에서의 주어진 접선 L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에 대한 접선, L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은 이변수 함수에 관한 편미분 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변수에 관한 부분들을 공간상의 어떤 평면상에 놓이는 곡선들에 대한 변화율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각 편미분 계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편미분 계수는 어떤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건데, 이 점이 주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인 임의의 점에서의 편미분 계수를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함수를 편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x에 관한 편도 함수, y에 관한 편도 함수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편미분 계수하고 유사하게 사용을 하는데, 차이점은 바로 그 점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임의의 x, y 값으로 주어진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x에 관한 편도 함수, x에 대한 함도 함수는 y 값은 고정되어 있고 x의 값이 이와 같이 변한다라는 형태로서 이 극한으로 정의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y에 관한 편도함수, y에 관한 편도함수는 이와 같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또는 아래 첨자를 사용을 해서 이때는 x 값은 고정이 되고 y를 변수로 갖는 그런 이변수 함수의 극한으로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편미분 계수의 이 기호들을 사용을 하죠. 자, 이 같은 기호들은 혼용해서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편도 함수는 XY에 관한 편도 함수는 단순히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수학 원에서 배웠던 일변수 함수에 관한 도함수 공식들 있죠. 도함수 공식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편미분 계수들을 계산해 보면요. 자, 우선 이변수 함수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의 정의역이 좀 필요한데, 자, 이 경우에는 x, y에 관한 다항식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의 정의역은 평면 전체가 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1,1이라는 점에서의 주어진 함수의 편미분 계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1,1에서 x에 관한 편미분 계수, y에 관한 편미분 계수를 구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 함수는 x, y, z 공간상에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것은 우선 다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각각의 등위 곡선들을 그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를 짐작할 수가 있죠. 우선 XY 평면과 만나는 점을 보면 타원의 형태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 그림은 평면 전체인데 원점일 때 값이 4가 되고 원점이 아닌 경우에는 이 값은 4보다는 작겠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최대값을 4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이 그래프를 갖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곡면이 되겠죠. 이런 형태의 곡면을 갖는데 1,1이라는 점에서의 우리가 변화율을 보겠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자, 1,1이라는 점이 여기 아래 있죠. 자, 1,1이라는 점이 있어요. 1,1이라는 점이 있다면, 자, 그 점에서의 함수의 값은 1이다라는 것은 대입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길, x축 방향으로의 접선의 변화율을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상에서 이와 같은 이 접선들을 생각할 수 있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림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것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이 우리가 XZ 평면이죠. XZ 평면상에서의 이 접선으로 간주한다면, 즉 얘를 자, 이와 같이 XZ 평면상에 이러한 점으로 간주한다면, 이 기울기는 x가 변할 때 이 z값이 감소하는구나. 그러면 직관적으로 기울기가 음수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수적으로는 직접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한다. x에 관한 편도함수는 x에 관한 함수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상수로 간주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즉 편미분 이 편도함수를 구한 거죠. x에 관한 편도함수를 구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1,1을 대입을 함으로 해서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이게 음수를 값을 갖기 때문에 x의 축으로 가게 되면
P점에서 X축으로 가면 변화율이 마이너스 2, 음수. 그러니까 이 함수의 값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y에 관한 편도함수도 y에 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y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1,1에서의 편미분 개수를 보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것도 음수가 되니까 y축으로 변해도 y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도 함수의 값은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P라는 점에서 X축보다는 Y축으로의 변화가 함수의 변화율이 더 그만큼 커진다. 더 많이 빨리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좌표축에 대한 변화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떤 점이 있으면 좌표축으로만 변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 평면 위에 이변수 함수라면 어떤 점에서 좌표축으로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방향으로의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어떤 점 근방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함수값의 변화율인 방향도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도함수와 기울기 벡터에 대한 관계인데요. 자, 우리가 특별히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3변수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변수 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자, 이와 같이 그래프가 이변수 함수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때 주어진 점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부분 영역에서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함수가 있을 때, 물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은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A, B라는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A, B라는 점이 있다면, 자, 우리는 앞에서 본 함수값의 변화율은 편도함수들은 X축과 평행인 방향으로의 변화율, 또 Y축의 평행인 방향으로의 변화율만 좀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어떤 점에서의 함수값의 변화율이 주어지면 바로 그 점, 즉 A, B, F의 A, B 요 점 근방에서 요 점 주위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변수 함수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림으로 통해서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운 함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방향도 함수를 구함으로 해서 그 주위에서 함수의 값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향도 함수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자, 요 평면 위에 있는 점, 요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이와 같이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A, B라는 점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 보죠. 자, A, B라는 점이 주어졌을 때 좌표축으로의 변화율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율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P점을 중심으로 갖고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임의의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그 직선을 결정짓는 방향 벡터에 의해서 주어질 수도 있고요. 즉 이 X축과 평행인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죠. 요 세타라는 각에 의해서 모든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변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P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인 직선이 만나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타가 주어지면 길이가 1이 되는 방향 벡터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자, 이때 길이가 1이라고 합시다. 자, 길이가 1이 되면 그 방향 벡터는 직각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밑변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이때 높이는 사인 세타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 U라는 벡터, 다시 말해서 이 원점을 지나고 세타를 각을 갖는 요 L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벡터에 대한 연산을 통해서 자, X축의 평행 벡터, 이 벡터가 뭐가 되겠어요? 이 벡터가 코사인 세타의 2원이라는 벡터죠. 즉 얘는 코사인 세타, 제로라는 벡터이고요. 그 다음 Y축의 평행이 되는 요 벡터를 보면 얘는 사인 세타의 E2가 되겠죠. 즉 E2는 Y축의 평행인 단위 벡터와 스칼라 배가 되는 그래서 0, 사인 세타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벡터를 더한 것이 바로 U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벡터를 더한 벡터가 바로 U 벡터가 되고요. 그래서 U 벡터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U 벡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함수의 값이 어떻게 변하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U 벡터 방향으로 움직여요. 자, U 벡터 방향으로 움직이면 요 직선 위에 점들이 있겠죠? 요 위에 점들이 있을 거예요. x, y라는 점들이 생길 텐데 그 점에서의 함수의 값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점에서의 함수의 값들을 쭉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자, 쭉 계산을 했을 때 바로 그 함수의 값들이 이쪽 방향으로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죠. 바로 a, b라는 점을 지날 때 이 근방에서 이 주위에서 함수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통해서 그래프를 예상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타 방향으로 함수값에 대한 미분을 변화율을 방향 미분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향 미분 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는 세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자, 세타에 의해서 결정되고 물론 세타가 주어지면 U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U가 주어졌다라고 봐도 되겠죠. 물론 U의 길이는 1이 되는 단위 벡터로서 우리가 정의를 하도록 하죠. 이건 길이가 1이 되는 단위 벡터. 단위 벡터.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버전으로 세타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고요. 이 변화율, 그 다음에 U라는 벡터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타로 표현됐을 때는 세타에 관한 이 변수, 이 세타라는 일변수로 가지고 우리가 변화율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벡터로 표현할 때는 이 벡터에 의해서 벡터라는 방향에 의해서 이 미분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주어진 점에서 세타 방향 또는 벡터 방향, 세타 방향, 벡터 방향으로의 방향 미분 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편미분에서 편미분 계수라는 말 대신에 어떤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X축인 경우에는 X축 방향, Y축인 경우 Y축 방향으로의 방향 미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3변수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3변수 함수는 자, 3변수 함수이면 자, 이제 평면이 아니라 3변수에서 정의되어 있는 어떤 함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어떤 P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자, 이 B점을 A, B, C라고 할까요? 자, A, B, C라는 점이 주어져요. 자, 여기 A, B, C라는 점이 주어지면 자,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이쪽의 변화율은 각각의 편미분계수죠. 즉 E1 방향, E2 방향, E3 방향 이것들이 다 길이가 1이 되는 벡터의 방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E1 방향으로의 함수값의 변화율 그게 뭐가 되겠어요? E1 방향으로의 함수값의 변화율 P점에서 그게 바로 편미분계수죠. x에 관한 P점에서의 편미분계수가 되고요. E2 벡터 방향으로의 함수값의 변화율 이것이 y에 관한 편미분계수 E3 벡터 방향으로의 변화율 자, 이것은 fz, p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이러한 좌표축과 평행인 방향이 아니라 임의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에 임의의 방향 내가 원하는 임의의 u라는 방향 자, 그러면 이 U라는 방향의 길이는 E1, E2, E3처럼 길이가 1이 되는 단위 벡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분, 이거의 성분은 U1, U2, U3를 성분으로 갖는 단위 벡터 방향으로의 변화율은 무엇이 되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방향이 하나 주어지면 그쪽 방향으로의 우리는 직선을 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직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쪽 방향으로의 어떤 직선이 하나 결정될 거야. 이런 직선이 하나 결정돼. 이 직선을 L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L 위에 있는 점들 사이에서 이 P점 근방에서 함수의 값이 어떻게 변하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이변수도 그대로 3변수로 확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변수처럼 각을 계산하기에는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그 각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그때는 이제 XY 평면과 평행인 평면과의 이 각으로서도 주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공간상에는 그것보다는 이와 같은 벡터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U라는 벡터 방향으로의 이 벡터 방향으로의 주어진 함수의 P점에서의 U 방향으로의 방향 계수를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선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만 제한을 둬서 계산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만 따져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정의할 것인가라는 거죠. 1변수에서 했던 것처럼 문제는 좌표축에 대한 변화율은 나머지 값은 고정을 시키는데 이 경우에는 다 변하겠죠. 이 좌표축이 이 변수의 이 값들이 다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이제 직선에 있는 점들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세타 방향이 주어지면 그쪽 방향의 변화율을 어떻게 하느냐.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바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x값, y값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앞에 그림에서 앞에 그림에서 이 위에 있는 점들, 이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a 플러스 코사인 x, y가 스칼라 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런 벡터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s의 코사인 세타, b 더하기 s의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물론 s는 실수 값으로 즉 주어진 직선을 s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매개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매개변수 곡선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매개변수 직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 이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되겠습니다.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되는데 직선에 있는 점들에서의 함수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이 위에 있는 점에서의 함수의 값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함수의 값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 함수의 값. 그러니까 이 x, y에다가 얘를 대입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 값을 대입을 시켜주면 자, 여기 요 a, b에서의 함수의 값. 여기 f의 a, b에서의 함수의 값들이 되겠죠. 함수의 값이고 그래서 a, b에서 함수의 값과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함수의 값, 이 함수의 값들에 대한 이 b의 극한 값이 바로 방향도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방향도함수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정의하고는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건 변화율로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아마 어떻게 했냐면 이 값을 뭐라고 썼냐 U1이라고 썼죠. U1, U2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때 방향이 주어지면 U 벡터가 이와 같이 주어지니까 이걸 U1, U2라고 해서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자,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요 첫 번째식 요 값은 세타에 관한 세타 값은 하나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에 관한 함수예요? S에 관한 함수가 되겠죠. S는 이제 실수가 되는데 자, 이건 S에 관한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요 값을 G의 S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GS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GS라고 표현하면 주어진 방향 미분 계수는 요 S라고 하는 매개 변수로 매개화를 시켜보면 이때 물론 이 값은 G의 제로가 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방향 미분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같은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1변수 함수로서 잘 보시면 얘는 뭐예요? 1변수 함수에 대한 도함수, 미분계수하고 똑같죠? 다시 말해서 이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서 얻어진 G'0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1변수 함수로서의 도함수하고 요 방향 미분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직접 이걸 계산해야겠죠. 이 다시 말해서 이 G'0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G'0를 찾기 위해서 바로 이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GS라는 함수는 우리가 합성 함수로 되어 있잖아요. 1변수 함수하고 2변수 함수를 합성할 수 있으니까 체인율, 연쇄율을 이용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 계산을 해서 뭘 이용해서 연쇄율, 체인율을 이용해서 이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방향도함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즉 함수를 직접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바로 이 놈을 통해서 한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이것은 GS는 이와 같이 합성함수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각각을 합성함수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에서 체인룰을 쓰면 되죠. 즉 세타 값이 주어지면 세타 E에서 X, Y 값이 결정이 되죠. 세타 E에서 X, Y가 결정되는데 이 X 값이 A, 또 X, Y 값에 의해서 G라는 함수가 결정이 되죠. 자, 이게 결정이 됩니다. GS라는 함수, 즉 얘는 바로 F의 X, Y로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체인룰에 의해서 세타에 관해서 얘를 미분하려면 요 관련된 체인들을 곱하고 더해주면 되겠죠. 즉 얘는
x에 관해서 미분, 얘는 y에 관해서 미분, 얘는 세타에 관해서 x를 미분, 세타에 관해서 y를 미분. 그래서 체인룰에 의해서 요 체인들 연결되어 있는 것은 곱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걸 g라고 써도 되고요. 이걸 f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f라고 볼까요? f. 왜냐하면 x, y를 변수로 갖는 함수로서 f를 보니까. 자, 그러면 얘는 자, 이것을 두 개 곱해준 거죠. 자, 이걸 곱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이 두 체인을 곱해준 것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앞에 있는 함수 f는 x, y를 변수로 갖는 함수를 x에 관해서 미분한 거고요. 자, 요거는 x라는 함수를 s에 관해서 미분했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y 관한 편도함수. 그 다음에 y를 s에 관해서 미분하면 사인이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방향 도함수는 이와 같이 주어진 함수, 원래 f라는 함수에 관한 편도 함수, 편미분 개수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이 앞에 있는 주어진 함수의 편미분 개수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하고 코사인과 사인을 성분으로 갖는 이 벡터를 내적을 해준 것이죠. 자, 내적을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방향 미분이죠. 이 방향 결정하는 이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단위 벡터가 되고, 그래서 이 방향도 함수는 이와 같이 u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각과 세타에 관한 각과 방향 u가 실제로 같은 값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제 이 방향 미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바로 u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주어진 함수에 대한 바로 이게 뭐예요? 그레디언트 벡터, 기울기 벡터죠. 기울기 벡터와 그 방향을 내는 벡터를 내적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이 주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세타에 가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요. 방향이 주어지면 요 기울기 벡터를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어쨌든 둘 다 기울기 벡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자,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펜은 어떤 점이 주어질 때고 임의의 어떤 점이 주어질 때 우리는 방향 미분 개수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는 방향이 하나 주어졌을 때 뭐 임의의 점에서 방향 벡터 방향으로의 어떤 u 벡터 방향으로의 이변수 함수의 방향을 다 나타낼 수 있는 도함수, 방향 도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변수 함수일 때에 바로 주어진 편도함수와 그 방향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얻어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바로 각각의 편도함수들을 성분하는 벡터가 바로 기울기 벡터,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기울기 벡터 또는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변수 함수일 때는 삼변수 함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 도함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방향 도함수는 이와 같이 기울기 벡터와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를 내적을 통해서 얻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바로 u라는 벡터가 바로 어떤 벡터? 단위 벡터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위 벡터, 길이가 1이 되는 단위 벡터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책에서 이 단위 벡터가 아니어도 돼요. 단위 벡터도 아니어도 되지만 우리는 보통 단위 벡터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편도함수 있죠. 편도함수를 일반화시켜 준 것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편도함수의 방향이 다 1이 되는 벡터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단위 벡터로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레디언트 방향 벡터. 즉 우리는 내적으로 정의되어 있잖아요. 자, A 그레디언트 벡터하고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듯이 내적 있죠. 어떤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내적을 하면 이건 뭐가 돼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되죠. 물론 여기서의 세타는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타 값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 벡터와 주어진 방향 벡터를 내적한 즉 기울기 벡터 이 방향 벡터 있죠. 방향 도함수. 방향 도함수의 값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겠어요? u라고 하는 방향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면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어떤 점이 주어지고 u라는 방향은 길이가 1이 되는 임의의 방향을 다 선택을 하다 보면 임의의 방향을 선택하다 보면 이 u라고 하는 방향은 다 바뀌겠죠.
다 바뀌어요. 물론 그때 기울기 벡터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겠죠. 얘는 고정돼요. 그 다음에 이 u라는 방향이 바뀌어요. 그럼 방향이 바뀔 때마다 이 방향도함수의 값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그런 방향 또는 최소가 되는 방향, 이런 방향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방향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기울기 벡터하고 이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가 이루는 이 각, 여기서는 세타가 아니라 알파라고 그랬죠. 그 교각, 두 개가 이루는 이 교각 알파라고 한다면, 자, 이것은 각각 두 벡터의 크기, 두 벡터의 크기에 두 벡터 이루는 각 교각의 코사인 알파 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u가 단위 벡터라고 그랬죠. 여기에 단위 벡터 길이가 1이에요. 단위 벡터. 그러니까 이 길이는 1이 되겠죠. 근데 코사인의 값은 최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이 방향 도함수 값은 항상 기울기 벡터의 절대값, 기울기 벡터의 크기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향이 주어진 간에 실제로 그것의 값은 뭐에 의해서 결정 지어지냐? 바로 u가 아니고 바로 그레디언트 벡터에 의해서 그 최대 최소값은 결정이 된다. 물론 중간에 그 알파 가계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최대 최소값이 되는 것은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 벡터가 가장 최대가 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U 벡터가 바로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최대값은 그레디언트 벡터의 크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곡면이 있어요. 자, 곡면이 주어지면 곡면 위에 어떤 한 점이 있겠죠. 자, 한 점에서 과연 여기서의 P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곡선들이 존재할 거예요. P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곡선들이 존재해요. 무수히 많은 곡선들 중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함수의 변화율이 가장 크게 될까? 그쪽 방향이 바로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단위 벡터 방향을 구하려면 바로 그레디언트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는 이런 단위 벡터가 바로 가장 주어진 함수의 변화율이 제일 큰 그런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단위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이 최대 방향이고, 반대로 최소 방향은 뭐가 되겠어요? 최소 방향은 그레디언트 벡터의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벡터.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다뤘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변수뿐만 아니라 n변수까지, n변수 함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레디언트 벡터와 방향도 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n변수 함수일 때 그레디언트 벡터 또는 기울기 벡터는 각각의 변수에 대한 편도 함수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가 기울기 벡터, 그레디언트 벡터이고요. 실제로 이 그레디언트 벡터, 기울기 벡터는 나중에 여러분들 14, 15, 16장 뒤에 가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단위 벡터 방향은 이게 주어진 단위 벡터가 하나 주어지면 모든 방향으로의 이 방향 도함수는 이와 같이 기울기 벡터와 방향을 나타내는 이 방향의 내적에 의해서 모두 다 주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방향 미분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주어진 곡면 위에 놓이는 임의의 곡선에 대한 접선 벡터. 이 접선 벡터하고 항상 서로 수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항상 서로 수직이다. 그 얘기는 x0라는 점을 지나는 임의의 곡선에 대해서 이 곡선의 어떠한 접선 벡터하고도 서로 수직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거의 어떤 접선 벡터하고 서로 수직이다. 그 얘기는 바로 이놈이 그레디언트 벡터가 주어진 곡면의 법 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 벡터가 되고요. 법선 벡터. 그래서 기울기 벡터는 곡면이 주어진 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 방정식에 대한 기울기 벡터가 바로 법선 벡터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법선 벡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변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곡선을 만들죠. 그래서 이변수 방정식에 대한 이 법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함수에 관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지면 공면이 되겠죠. 그랬을 때 공면에 대한 이 접평면의 방정식도 계산할 수 있다. 무엇을 이용해서? 기울기 벡터를 이용해서. 자, 왜냐하면 바로 이게 서로 내적을 했을 때 0인 것이 수직일 조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삼변수 방정식과 이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곡선과 곡면에 대한 접선과 접평면의 방정식을 이와 같이 기울기 벡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이고요.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 방향도함수하고 이 기울기 벡터 사이에 부분들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예제는 이제 1,1이란 점이니까 평면에 있는 점이 되겠죠. 자, 이제 평면 위에 있는 1,1이란 점에서 x축과 이루는 각, x축과 이루는 각이 3분의 파이, 60도가 될 때 60가 되는 평면 위에 있는 직선 방향으로의 이 이변수 함수의 방향 미분 계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는 쉽진 않겠지만, 자, x, y 평면상에 자, 1,2라는 점이 있습니다. 1,2라는 점이 있는데, 자, 1,2하고 요 점을 지났는데 우리가 xy 평면상에 이쪽 방향이죠. 이 어떤 방향? x축과 3분의 파이를 이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x축과 이루는 각이 이게 3분의 파이가 되는 요 직선이 있어요. 자, 이 직선 방향으로 이쪽 방향이든 아래쪽 방향이든 뭐 그 상관없어요. 그쪽 방향으로 이 이동을 할 때, 물론 이때는 3분의 파이니까 이제 이쪽 방향이 되겠네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P라는 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바뀔 때 우리가 이 x제곱 y 3승이라는 이것의 방향 미분을 구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뭘 구하는 거예요? 세타에 주어진 함수의 P점에서의 방향 미분 계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세타 값이 3분의 파이라는 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 그레디언트 F, 기울기 벡터, P점에서 그레디언트 벡터하고 바로 세타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건 뭐가 된다 그랬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랬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자, 이변수 함수니까 그레디언트 벡터는 fx p점, fy p점에서의 미분계수, 미분계수고 얘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자, x에 관해서 미분하면 2x, y가 되고요. y 3승. y 관해서 미분하면 3x 제곱 y가 되겠습니다. y 제곱이 되겠죠? 자, y 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다가 p점을 대입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자, 1,2가 되니까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16이 되고요. 여기에 1,2를 대입을 해주면 12가 되겠죠? 자, 12가 되고요. 자,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래서 내적으로 해주면 8 플러스 6 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L이라는 방향 1,2에서 이 가로는 60도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함수의 값은 이만큼 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주어진 방향에 따라서 이 방향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쪽 방향으로의 함수값의 변화율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를 볼까요? 다음 문제는 이제 이것도 2,3이죠. 자, 2,3이고 이제 앞에서 했던 똑같은 함수들인데 이번에 2,3이라는 점에서 이 방향 미분 계수가 최대가 되는 값을 구하고 그때 방향 미분 계수가 최대가 되는 그 값을 이 방향의 각을 구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여기 2,3 이 점에서 2,3이라는 점에서 자, 우리가 이 방향 미분 계수가 최대가 되는 점. 자, 이게 이 점을 통과해서 가는 무슨 방향성들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우리가 최대가 되는 방향과 그때 최대 방향 미분 계수를 구하는 문제.
그러면서 이때 이 방향이 최대가 되는 각을 구해보자는 얘기죠. 최대가 되는 방향의 각이 얼마가 되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쪽 방향이 최대가 되는 방향이다. 그랬을 때 이 각을 구해보자라는 얘기죠. 최대가 될 때 이 각이 몇 도가 되겠느냐. 이걸 한번 구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아까 했던 대로 그레디언트 벡터를 계산해 보면요. 그레디언트 벡터는 fx, fy. 자, 그러면 3x의 3승, 3x, y의 3승, y 가는 편도함수 3x 제곱의 y 제곱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2,3을 대입을 해주면 그때 기울기 벡터는 자, 3을 2 대입하니까 6이고 27이니까 자, 6하고 이게 27이 되겠죠. 자, 6 곱하기 27이니까 12, 그래서 108인가요? 자, 108이 되고요. 이쪽은 4니까 12, 9가 되니까 이것도 108이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아까 뭐라 그랬냐? 방향 미분 계수의 최대값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레디언트 최대값은 그레디언트 벡터의 크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의 크기니까 루트 108의 제곱 플러스 루트 108의 제곱이 되니까 자, 이것은 108 루트 2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방향 미분의 최대값은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최대값은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이 뭐가 되겠어요? 자, 바로 이쪽 방향이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이 된다는 거죠. 이쪽 벡터 방향이 바로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이고. 자, 그러면 길이가 1이 되는 방향이 u 방향을 찾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u 벡터 방향은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이고 그것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크기로 나눠주는 방향. 그러니까 u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레디언트 벡터 같은 방향이 되면서 길이가 1이 되는 벡터 방향이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 각을 구하고자 하는 게 관심이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벡터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때 방향은 뭐가 되겠어요? 이쪽 방향을 계산해 보면 이거의 길이가 108 루트 2분의 1, 108 계산해 보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다. 그런데 이 각을 표현한 건 아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이 값이 되려면 이 세타의 값이 코사인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 4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이라는 점에서 이번엔 아크 탄젠트 x분의 y에 대한 방향도함수, 세타에 관한 방향도함수를 구하는 거고요. 그때 이 최대가 되게 하는 값과 그때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건 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때 주어진 함수가 아크 탄젠트 x분의 y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 편비분계수, 편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크 탄젠트에 대한 미분은 자, 아크 탄젠트 미분은 1 플러스 fx의 제곱분의 f 프라임 x다라는 이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상수 y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이 공식에 대입해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분의 마이너스 y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y에 관해서 미분하면 여기 x분의 1의 상수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분의 x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각각 계산해 보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4,3에서의 이 방향도함수, 이 기울기 벡터, 그레디언트 벡터를 계산해 보면 자, y 값이 3이니까 자, 이건 마이너스 3, 16 더하기 9니까 25분의 3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것은 마찬가지로 25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P점에서의 기울기 벡터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방향에 대한 D세타를 구하는 거죠. 자, D세타 F, X, Y. 자, 이것은 그레디언트 F,
내적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되고, 그래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5분의 3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25분의 4의 사인 세타가 되면 알 수 있겠죠. 각에 대한 주어진 함수에 대한 방향 도함수는 세타가 주어질 때마다 이것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냐? 이 값이 최대가 되는, 이것이 최대가 되는 방향을 구하는 거죠. 자, 이게 최대가 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최대가 되는 방향은 이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이잖아요. 요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값이, 자, 요 방향을 보면, 자, 여기 4,3이라는 점이 있어요. 요 4,3이라는 점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의 방향이 결정되죠. 요 세타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주어진 식에서 이때 세타 값이 주어지면 이 세타가 뭐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이때 탄젠트 세타, 요 탄젠트 세타의 값을 보면, 자, 이때 기울기 벡터가 여기 뭐가 되겠어요? 요 기울기 벡터가 보면 x가 음수이고 얘는 양수잖아요. 요 기울기 벡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 할 수 있냐면 여기서 탄젠트를 보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됨을 알 수 있겠죠. 이 식으로부터 이루는 방향이 바로 최대가 되는 방향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사분면? 이사분면이라는 얘기죠. 이사분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사분면이니까 이때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인 세타 값은 5분의 4가 된다. 이거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가 되는 그 경우가 바로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이고, 그때 각을 구하면 탄젠트 값을 알고 있으면 코사인과 사인의 값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변수 함수에 대한 방향 도함수의 값이, 다시 말해서 방향 미분 계수죠. 방향 미분 값이 0이 되게 하는 방향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방향 도함수의 값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함수가 변하지, 함수 값이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죠. 함수의 값이 변화가 생기지 않는 그런 점을 찾아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선 기울기 벡터를 구해야 되니까, 자, 각각 x, y에 관한 편미분계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목에 관한 미분법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목에 관한 미분법을 쓰면, 자, 이제 분모의 제곱, x제곱, y제곱의 제곱, 분자 미분하면 2x, 분모 곱해주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이제 분모 미분하면 2x, 분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y에 관해 미분하는 것도,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y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해주고, 자, 분모 미분하면 2y 분자 곱해주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자, 첫 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4배 x, y 제곱이 되면 할 수 있겠죠? 이 앞에 있는 게 없어지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식도, 자, 이번에는 뒤에 있는 게 없어지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4배 y의 x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거는 플러스죠. 4배 y x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각각 점을 대입을 해서 1,1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1,1을 각각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자, 첫 번째는 1이 되겠죠. 1이 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점에서 우리가 방향, 0이 되는 방향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 0이 되는 방향. 그러면 U 벡터를 U1, U2라고 합시다. U1, U2라고 한다면 U 방향으로의 주어진 1,1에서의 이 값은 뭐가 되겠어요? 그레디언트 F의 1,1과 내적의 U1, U2가 되겠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하고 u1 마이너스 u2, u1, u, u2. 자, 이거를 내적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u1 마이너스 u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0이 된다. 그 얘기는 u1과 u2가 같다는 얘기죠. u1과 u2가 같으니까 u 벡터 방향은 단위 벡터로서 자, 이건 당연히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된다. 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45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이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의 변화율이 없는 그런 방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P라는 점에서 자, 이것도 평면이죠. 자, 1,2라는 점 P점이 있고요. 자, 2,3이라는 점 Q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P에서 Q로 향하는 방향으로의 방향 미분계수가 2루트 2라는 거죠. 즉 P에서 Q로 가요. 이쪽 방향. 그쪽 방향으로의 방향 미수니까 이제 U라고 하는 것을 자, PQ 벡터를 크기로 나눠준 방향, 단위 벡터 방향, 이쪽 방향으로의 주어진 함수의 P점에서 이것의 값이 2루트 2다라는 것이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 P에서 R로 가는 R은 1,0이죠. 자, 이것은 R이라고 할까요? 이 R이라면 1,0. 1,0으로 향하는 방향. 1,0으로 향하는 이 방향으로의 방향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자, 이걸 V라고 할까요? 자, V는 PR 방향을 길이로 나눠준 이쪽 방향으로의 방향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3이다. 음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의 값이 감소하는 그런 경우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일 때 이때 4,6 자, 여기 4, 자, 이쪽에 6이 있다고 볼까요? 4,6이 있을 때 4,6이 있을 때 이쪽 방향을 S라고 합시다. 그러면 S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함수의 방향 미분 계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구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PQ 벡터, PR 벡터들을 찾아내면 되겠죠. PQ 벡터, PR 벡터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벡터가 뭐가 되겠어요? 이 PQ 벡터는 Q에서 P를 뺀 다음에 나눠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P에서 Q를 빼면 1,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PQ 벡터 얘는 어차피 Y축과 평이 되니까 얘는 0,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건 이제 바로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벡터를 UVW라고 할까요? 이 벡터를 W라고 합시다. PS 벡터. PS 벡터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이 단위 벡터를 보면 그래서 여기서 W라는 벡터를 보면 얘는 PS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자 PS니까 이거 뭐가 됐어요? 3,4가 되겠죠. 3,4니까 자 길이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5분의 3 5분의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쪽 방향으로의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W 방향으로의 주어진 함수의 방향 미분 계수를 구한다. 그러면 얘는 그레디언트 F의 1,2, 이 P점 이것과 자 우리가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5분의 3, 5분의 4 이것을 내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는데 이때 주어진 게 함수는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레디언트 F 내적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얘가 된다는 거. 즉 fx, fy 내적 루트 2분의 1의 값이 2루트 2라는 거. 자, 여기서는 fx, fy 내적의 0, 마이너스 1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그럼 요 식으로부터 우리 뭘 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fy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루트 2분의 1, fx 더하기 루트 2분의 1, fy 이 값이 2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요 주어진 식으로부터 뭘 구할 수가 있어요? fx하고 fy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연립해서
그래서 여기다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하면 나머지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1,1,0이라는 점에서 이 v라는 벡터 방향으로의 주어진 3변수 함수에 대한 방향 미분 계수를 구하는 건데, 자, 우선 이 벡터의 길이가 1이 아니죠. 이거의 길이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그래서 얘는 7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 벡터를 만들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단위 벡터 U라고 하는 것은 바로 V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고요. 자, 이게 7이니까 자, 얘는 7분의 2 마이너스 7분의 3 7분의 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울기 벡터 fx, fy, fz를 구하고요. 자, x에 관해서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y제곱, y 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xy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z에 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p를 대입을 해주면 1,0을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얘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따라서 u 벡터 방향으로의 주어진 3변수 함수에 대한 방향 미분은 자, 2,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게 7분의 4가 됨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와 방향 벡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3변수 함수, 이거 함수만 바뀐 거고요. 이건 똑같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유사한 문제들이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응용 중에 하나로서 이 기울기 벡터의 응용 중에 하나로서 자, 이와 같이 곡면이 하나 주어집니다. 자, 곡면이 주어진데 그 곡면이 이와 같은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는 곡면으로 주어졌을 때 자, 우리가 어떤 사실을 할 수 있냐면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주어진 곡면을 만들어내는 요 방정식에 대한 좌변 그레디언트 벡터 있죠. 요거에 대한 이 좌변에 있는 그레디언트 벡터, 요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 벡터가 주어진 곡면 위에 놓이는 임의의 곡선에 대한 접선 벡터, 요 접선 벡터하고 항상 서로 수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항상 서로 수직이다. 그 얘기는 x0라는 점을 지나는 임의의 곡선에 대해서 이 곡선의 어떠한 접선 벡터하고도 서로 수직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거의 어떤 접선 벡터하고 서로 수직이다. 그 얘기는 바로 이놈이 그레디언트 벡터가 주어진 곡면의 법 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 벡터가 되고요. 법선 벡터. 그래서 기울기 벡터는 곡면이 주어진 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 방정식에 대한 기울기 벡터가 바로 법선 벡터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법선 벡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변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곡선을 만들죠. 그래서 이변수 방정식에 대한 이 법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함수에 관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3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지면 곡면이 되겠죠. 그랬을 때 곡면에 대한 이 접평면의 방정식도 계산할 수 있다. 무엇을 이용해서? 기울기 벡터를 이용해서. 자, 왜냐하면 바로 이게 서로 내적을 했을 때 0인 것이 수직일 조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3변수 방정식과 2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곡선과 곡면에 대한 접선과 접평면의 방정식을 이와 같이 기울기 벡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